안녕하세요. 정다운 경제 정대식입니다. 2019년 주식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의 주식 전망도 큰 기대를 하지 말자입니다. 2019년도 출발이 내일입니다. 내일이 1월 1일인데 신정이라 주식시장은 휴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도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올해 주식시장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주식시장이 늘 어렵지만 제가 정권회사 경력이 25년이 넘었는데 사실 산전수전 다 겪어봤죠. IMF 때도 겪어보고 서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 겪어보고 했는데 올해 10월달 짧은 시간에 이제 하락폭도 컸고 또 이제 상하한가 폭도 이제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더 컸죠.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의 파생하는 애들이 사실은 좀 장난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힘들었습니다. 내일 새해가 이제 되겠지만 공포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대를 좀 낮게 가지면 실망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전망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세 가지만 꼭 체크를 좀 이렇게 하고 가면 중타 이상은 하실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주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변수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주식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 변수들이 2019년도에도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인데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또 세계의 어떤 경기 둔화 속도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좀 그렇다 보니까 국내 경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갖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트럼프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졌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다행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익숙해져 있고 익숙해진 두려움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포를 만들었던 주체들이 자신들 행동에 대해서 좀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공포가 없다고 공포에서 이제 또 바닥은 잡히는 거니까 일단 기대 없이 출발하는 거니까 연말 지수나 연초 지수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섹터로 좀 나누어서 보면 세계 경기에 대한 부분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어떤 금리 정책,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세계 경기는 2017년 9월을 고점으로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1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하락 기간을 평균해 보시면은, 세계 선행지수는 2019년 상반기 중, 한 2월 달이나 5월 사이에 나름대로 저점을 통과하고, 실물 경기는 하반기에 회복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별로 좋게는 안 보는 이유가 일단 2월달 5월달 사이에 저점을 통과하고 실물 경기가 이제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엔 안 좋죠. 그래서 연초에 안 좋을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정책인데요. 올해 12월 달 FOMC가 열려가지고 성명문에 세계 경제나 금융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삽입을 했는데, 향후에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상황에서만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좀 이겼다고 봐야 되죠. 트럼프가 이겼다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워낙 뭐 난리를 떠니까 이제 그 FOMC가 이제 매에서 비둘기로 이제 조금 전환하고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주식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조금 다행이라 이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인데,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 큰 틀에서는 압박을 계속 지속할 겁니다. 예. 일단 그 트럼프가 자기 어떤 대선의 어떤 역량을 조금 좀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계속 흔들 건데, 하지만 실제로 그 관세 정책의 어떤 변화는 조금 예상이 돼요. 왜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 부분이라고 금리가 그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것 갖고는 말을 못 한다 이래 보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또는 부의 양극화, 뭐 정치, 또 외교, 부동산, 뭐 어느 하나 뭐 불안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답답하지만은 뭔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잘 대응해서 이제 리스크를 이제 좀 최소화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실적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상당 부분 이제 낮아 있죠. 그 미리 반영됐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개별 기업들이 실적이 그 좀 개선이 좀 더딥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수도 내년에도 계속 뭐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로 이제 판단되는데, 이제 세계 특히 글로벌 악재들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 뭐 이렇게 요 세계 경기라든지 이런 금리 정책이라든지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지수는 레벨업이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까지는 주가는 주시장 힘들 거라 이래 보시기 때문에 긴 롱텀으로 좀 보면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하락 쪽에 어떤 뭐 그런 쪽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주식 시장 자체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내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우리 주식 투자를 통해 갖고 이익을 이제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제 롱숏 전략 포지션을 가지고서 따라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 공매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을 달성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그 내년 한 4월 달까지는 좀 끌고 나가야 될 종목들을 갖다가 한번 스크린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큰 섹터로 본다 그러면 수소차하고 남북 관련주하고 바이오 요 세 개가 연초에는 주도를 좀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요거 말고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입니다.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지금 벌써 연말에 수소차들 움직였습니다. 먼저 선도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는데 수소차가 끌고 나갈 거라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먼저 선도했던 종목들 말고 조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 보는데, 수소차를 봐야지 전기차는 안 됩니다. 전기차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주요 부품주들이 수소차하고 좀 연계가 되는, 중복이 되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좀 봐도 되는데, 일단 저는 종목으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이트론 이게 저 액화가스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라이트론이 이제 수소차 핵심 기술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다른 종목들은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라이트론 요거 크게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자회사를 잘 봐야 됩니다. 자회사가 메타비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좀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나사에서 우주선 띄울 때 수소 액화 기술이 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라이트론에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소에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좀 세계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요걸 지금 나라에서 밀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론에 있는 라이트론 자회사인 메타비스타, 여기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나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또 이제 수소 경제하고 좀 엮이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한 종목만 제가 딱 집목을 해서 드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내년에, 확실하게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수소차, 그 중에서 라이트론. 아직 때가 안 묻었어요. 예, 때가 안 묻었습니다. 아직 손이 안 탔고, 숨어있는 종목이라 보고, 롱텀으로 보고, 만약에 밀릴 때마다 조금,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수소차가 되면 이 수소차에서 수소 경제 쪽으로 또 이게 테마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하도로 떠오를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련주인데, 지금 연말 뉴스가 이제 조금 우호적인 뉴스들이 나오죠. 트럼프가 또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벨 평화상, 요런 부분 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연초에 이제 북미 대회가 이제 좀 예상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서서히 이제 계속 군부를 떼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한번 테마가 상당히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북미 간 핵협상이 있기 때문에 핵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남북 관련주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래 봐가지고, 철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엔의 어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제한이 없는 인도주의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가 비료 또는 의료 이런 쪽인데, 의료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비료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산림 쪽, 요런 쪽인데, 저는 비료 섹터를 봅니다. 대유가 작년에, 완전히 대장으로 한번 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종목이었거든요.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이 종목을 좀, 딜링을 좀 하더라도 이게 보호예수가 오랫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위에서 때릴 염려도 없고, 그래서 요 종목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아직, 충분히 눌림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밀릴 때마다 계속, 지고 간다, 이래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1월 초에 또 그게 있죠. 컨퍼런스가 좀 있죠. 네, 미국에서.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연말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바이오가. 그래서 바이오를 갖다가 이제 포스터 반도체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바이오는 일단 반도체를 대신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결국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종목이 좀 많죠. 종목이 좀 많아서,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앞에 말씀드렸던 수소차라든지 남북 관련주, 요런 것들은 좀 가볍잖아요. 요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수는 계속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답답할 건데, 종목을 봐야 됩니다. 종목을 봐야 되고, 일단 한 4월달까지는
장 자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테마가 수소차하고 남북 관련주 말고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뭐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고 이러 하면 답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2019년도에 주식을 뭐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연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아요라든지 구독 좀 부탁드리고, 한 번씩 계속해서 그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종목 이런 쪽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제 차트하고 좀 같이 해서 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